좋은 힘으로 나름대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단일화를 촉구하는 와, 미치겠다. 그리고 공정선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백척간대에 놓인 대한민국에 그야말로 이번 3구 선거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야권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 기자회견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두 가지 후보 단일화와 공정선거 두 가지에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 위원장 되시는 박창정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님.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는 3년 전 10월 3일 이 왼쪽으로 보이는 이 광화문 광장을 100만 인파가 이를 꽉 메웠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저항하는 함성이 저 청와대 뒷산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바로 뒤에 코로나가 덮쳐가지고 이 광장을 폐쇄해놨는데, 만일 광장이 폐쇄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작년쯤 문재인 정권은 무너졌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돌아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는 우리가 왜 야권 후보를 단일화시켜서 집권당 후보를 패퇴시켜야 되느냐, 그 절실한 염원 때문에 단일화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제가 그 위원장의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은 시작부터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고, 그리하여 모든 정책을 북한 평양 쪽으로 향하게 해가지고 김정은으로 하여금 서울로 향하는 꽃길을 내는데 광분하였습니다. 미쳐 날뛰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미국과 구로파 연합을 다니면서 유엔 제재를 해제해라, 종전선언에 동참하라, 이런 얼빠진 김정은의 심부름꾼 노릇을 지난 5년 동안 하는 사이에 북한은 어찌 됐습니까? 80개 이상의 핵탄두를 개발하고 탄도미사일을 미국령 괌까지 이르는 사거리가 괌, 일본, 한반도 전체를 포괄하는 이런 기술을 고도화하는데 문재인 정권이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어떤 직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에 김정은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핵 개발하고 핵탄두를 개발하는 기회를 준, 따라서 북한의 핵 고도화를 이루게 된 데에 그 결정적인 기여를 한 문재인은 김정은과 공범이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은 문재인 시대로 끝장을 내야 되는데, 그러나 대단히 위험하고 우려스럽게도 그를 계승할 내놓을 집권당 후보 이재명은 문재인보다도 더 극악한 극좌적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는 48년 8.15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이승만이 친일파와 결탁하여 미국의 괴뢰로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해서 더럽게 출발한 대한민국, 태어나지 말아야 할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 체제를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자이고 한미동맹을 깨는데 아마 서슴없을 것입니다. 전시작전권 반환, 무슨 잔소리를 하느냐, 그냥 우리가 돌려받으면 된다는 이런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저 왼편 쪽을 보십시오. 플랜카드에 어떤 게 붙어 있느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폐간하라고 됐어요. 이 민족지를 폐간하라고 돼 있어요. 조세신문은 자유민주 질서를 지키는 국민의 여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여러분, 조중동을 폐간하라는 저 플랜카드 보고 여러분이 섬뜩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만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저 말대로 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화문 광장의 영구히
폐쇄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이재명이는 전과 사범의 대장동 게이트의 현행범입니다. 현행범. 그의 공범자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는 울며 불며 나는 결백하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중상모락에 시달리고 있다, 내가 이번에 대통령 되지 않으면 없는 죄를 만들어 나를 감옥에 보낼 것이다. 울며 불며 내가 감옥에 안 가도록 여러분들이 나를 지지해달라고 전 세계의 대한민국 집권당 대통령 후보가 울며 불며 내가 이번에 당선되지 않으면 감옥에 간다는 이런 소리를 지르는 이 나라가 이 수준을 떨어뜨리는 이런 악령의 시인 이재명 같은 자를 다른 이유에서도 그것만으로도 그를 절대로 대통령 당선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변 여론조사 기관에 의하면 정권을 바꿔야 된다. 약 60%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약 40% 20% 차이로 정권 교체 여론은 높은데 이재명의 지지율은 35%. 거기에 대항하는 유력 후보 A 윤석열은 40% 간당간당. 그 안철수는 10% 간당간당해. 야권 후보가 이재명을 20% 이상 압도하는 후보가 지금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추위에 나와가지고 나이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호소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 이재명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 이 바보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이 바보들아. 어? 아니 이런 똥걸레 같은 이재명이를 어떻게 20% 이상 압도 못하느냐 이놈들아. 이놈들아 이 바보들아. 왜 우리를 고생을 시키느냐 이놈들아. 얼마 제가 분통이 터져 죽겠어. 이놈들아.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야권에 속하는 후보 윤석열 안철수가 하나로 될 수밖에 없어. 하나로 돼야 한다. 하나로 돼야 한다. 우리가 조건을 내걸 것이다. 월요일 날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그 다음 날은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직접 윤석열과 그 국회의원들 안철수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를 호소할 것이다. 반드시 단일화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20% 이상 이재명을 압도를 해야 저 프랑카드가 걷어질 것이다. 조선중앙동아일보를 폐간하라는 프랑카드가 거쳐지고 경찰이 이 광화문을 막는 거 이걸 다 풀어줄 것이다. 압도적으로 당선되지 않으면 광화문을 계속 폐쇄시킬 가능성도 있고 저 프랑카드가 그대로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20% 이상 압도적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야권 후보 하나가 돼야 된다. 여기에 자기 셈법으로 내 야심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는 후보가 있다고 한다면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이놈들은 반역자다. 반역사적이다 이놈들은. 끝으로 날씨도 추운데 언론인 여러분들이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광화문 광장에 대해서 제가 호소하고자 합니다. 광화문 광장이요 3월 9일 다시 일어나라. 이 정부가 광화문을 막아놔두더라도 지금 그 밑으로는 재작년 10월 3일 100만 명이 모여 함성을 지르던 그 함성이 거기에 고스란히 지금 축적이 되어 있다. 3월 9일 광화문이요. 이 3년 전 10월 3일 그 농축된 민심을 폭발시켜달라. 광화문이요.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한의 지회에도 우리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 위원장 박천적 위원장님 아주 연설 가슴에 박힌 연설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혁명당 대통령 후보 고영일 후보님께서 나오셔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혁명당 대통령 후보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이 추운 겨울날
영하 9도까지 내려가는 오늘 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왔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후보 단일화 공정선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공정선거 단일화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 주사파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조혜주라는 선거관리위원을 연임시키려고 하다가 언론과 많은 국민들의 공보를 받자 중앙선관위 위원들 그리고 직원들 전원이 반대했다는 이유로 연임을 안 시키고 공정선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한 길 안 되는 사람 속은 모르는 겁니다. 10길 물속은 알 수 있지만 한 길 안 되는 사람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들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4.15 총선을 통한 부정선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거 외에 이번에 발표된 것에 따르면 각 지방선거관리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82개소에 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임시사무소까지 광통신망, 초고속 인터넷망을 다 깔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부정선거 하려고? 왜 선거관리위원회법에도 없는 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를 임시사무소에서 왜 모니터링 하냐고요? 4.15 총선 때 9개소만 걸렸는데 이번에는 182개소를 놓고 사전선거를 비롯해 부정선거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다른 안전장치를 이들은 간구해 놓고 있는데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에서 3명이 임명하는데 현재 8명 중에 우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관리를 하고 누가 객관적으로 심판을 봅니까? 심판이 다 저 주사파 찌끄레기들의 다 그놈이 그놈인데, 그리고 부정선거가 일어나서 이거를 우리가 선거 무효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면 대법원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대법원에 누가 수장으로 있습니까? 김명수가, 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가 수장으로 있고 민변 사무총장 출신 김선수가 대법관으로 있고 대법관 전원이 그 수하에서 4.15 총선 때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소송 180일 이내 석 달 내에 해결해야 하는 소송을 1년 6개월 동안 끌다가 작년에 12월에 그것도 한 번 기회를 열어놓고 뭉개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를 그걸 가지고 선거 무효 소송하면 3개월 내에 하겠습니까? 심판 전원이 종북 주사파 문재인이 임명한 자들이고, 그리고 나서 설사 우파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 뭐합니까? 민노총, 전교조, 이 모든 촛불 세력들이 이 광화문 세력, 광화문에 나와서 탄핵을 외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것처럼 탄핵을 위한 준비가 되는데 국회가 이미 183, 그리고 저들에 의해서 매수되거나 매수될 우려가 있는 저 국힘당의 찌끄레기들이 20명 넘게 있는데,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탄핵을 위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문재인 측 사람들인데 탄핵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2중, 3중, 4중으로 부정선거와 자신들의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 3자 필승론이니 4자 필승론이니
단일화 안 해도 이긴다니 하는 것 허구입니다. 허구. 그러나 이 모든 부정선거를 막고 그리고 이거 아예 차단하는 방법은 야권을 단일화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단일화 추진위원회 위원장 되시는 박찬종 전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20% 이상 압도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지고 있으면 감히 부정선거 자체를 꺼내려고 하다가도 대한민국은 4.19와 같은 혁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전에 이 부정선거라든가 다른 어떠한 부정한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야권에 촉구합니다. 윤석열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어떤 다른 야권 후보들도 한 기치 아래 단일화해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반대한민국 세력과 1948년 수립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이 세력과의 싸움에서 대한민국 편에 서서 단일화를 이루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명당 대통령 후보 고영일 변호사님이셨습니다. 다음 연사는 후보 야권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 위원 조우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단추위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를 제안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한 연설을 했던 보름 전 연설을 했던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이 추운 날 만나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애국 시민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반가운 이유는 이 자리가 광화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화문이 어딥니까, 여러분? 광화문이 어딥니까? 여전히 대한민국의 1번지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자유우파의 성지가 됐습니다. 우리의 홈그라운드가 맞습니다. 원래 광화문은 좌빨들의 놀이터였습니다. 좌빨들이 2008년도에 이명박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장난쳤던 광우병 파동도 바로 이 광화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문재인과 싸우면서 탈환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탈환을 했습니까? 법무장관 조국이하고 장난을 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대한민국 문 닫게 된 나라를 구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면서 드디어 광화문은 우리의 성지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저는 그거를 3년 전에 이루어진 국민혁명의 시발이라고 봅니다. 국민혁명의 시발 맞습니다. 문제는 그 시발이 완성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한 정치 방역에 밀려서 우리가 그동안 숨지겨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국민혁명을 마무리 지을 결정적인 찬스를 우리는 바로 한 달 앞에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월 9일 대통령 선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민혁명은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결코 대통령 후보를 뽑는 자리, 사람의 이름을 바꾸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3년 전 문재인과 싸워서 그자를 간첩 대통령 문재인을 쓰러뜨리려고 했던 국민혁명을 완수하는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3월 9일 날 우리가 광화문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모여야 됩니다. 저녁에 모여서 거대한 승리를 자축하는 위대한 승리를 자축하는 자리를 갖기를 이 자리에서 즉석 제안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반복하지만 그 자리는 국민혁명의 완성의 마지막을 알리는 위대한 자리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대로 될 수 없으니까
전면적인 대청소를 시작하는 날, 어마어마한 빗자루를 5천만이 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을 청소하는 첫날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분위기는 좋습니다. 이대로만 둬도 우리가 원하는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러면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승리는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함이 없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박찬종 단추위 위원장님이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후보가 20% 이상 압도적인 후보로 저 양아치 후보 이재명이를 누르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후보 단일화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플래카드 뒤에 쓴 대로 부정선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우리의 승리가 도둑맞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국힘당의 일부 얼간이들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흐름은 나쁘지 않다. 후보 단일화 필요 없다. 라고 한가한 소리를 합니다. 제가 볼 때 말도 안 됩니다. 우리 5천만 지금이 우리 5천만 애국 시민들이 아직도 발을 쭉 뻗고 잠자지 못하고 있는데 국힘당의 당대표를 포함한 얼간이들은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을 우리가 압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뭡니까? 광화문에 모여서 길을 모으고 또 모아서 다음 주에 여의도로 진격을 할 것입니다. 월요일, 수요일 잇따라서 대중집회를 열어서 국힘당 당사를 아예 점령하도록 우리가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게 우리가 단추위를 만들어서 애두벌룬만 띄우고 목소리만 높이고 명분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필요하다면 삭발식도 하겠습니다. 삭발식 이 추운 날에 하면 머리가 좀 시리겠죠? 하지만 6개월이면 머리가 납니다.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것을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 짧은 연설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코앞에 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승리를 진정한 압도적인 승리로 바꿔야 해야 됩니다. 그거를 그동안 단추위원들이 실내에서만 회의를 했는데 이거는 굿바이 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1번지 우리 애국 시민들의 성지 광화문에서 그거를 선포하고 3월 9일 10일밖에 안 남은 단추위 활동 기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가 원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쟁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조우석 의원님 감사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후보 단일화 그리고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부정선거 감시 클린 선거 감시단 오늘 유승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클린선거 시민행동 상임대표 유승수입니다. 네, 부정선거에 관한 문제는 이미 대통령 후보인 고영일 후보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자유시민들이 이미 작년 4월 15일 선거 이후로 선거 감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적으로 이 부정선거는 반드시 예방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도 한 분 나와 계신 걸로 아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독점하고 기득권 정치 세력이 부합하는 이 선거를 다시 국민의 손으로 찾아와야 된다라는 국민적인 시대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린선거 시민행동은 2021년도 그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비롯해서 국민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손으로 선거 감시를 하기 위한 창관인 배정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3구 대선 그리고 3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후보님들 국민혁명당의 대통령 후보이신 고영일 후보님 그리고 종로에 출마하신 구본철 후보님
그리고 서초갑에 출마하신 구주화 후보님을 통해서 국민 참관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힘을 모아야만 합니다. 힘을 모아야만 전국적인 선거 감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또다시 국민의힘 퇴물 정치인 하나가 이 선거 감시가 장사가 될 것 같으니까, 본인의 정치 세력화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황교안이라는 자가 또 내려와서 이 분탕질을 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선거 참관하겠다고 하면서 후보자도 접촉하지 않고 국민들한테 알아서 선거 참관 신청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분열 세력이 아니면 뭡니까? 선거 감시만큼은 우리 국민들이 누구를 지지하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를 지지하더라도 선거 감시에는 반드시 힘을 모아 주셔야만 합니다. 자, 클린선거 시민행동은 여기 국민혁명당에 계신 여러 후보님들을 훌륭하신 후보님들을 비롯해서 범자유우파 후보님들 누구와도 연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전투표소 3,000군데에 달하는 사전투표소 그리고 개표 참관을 반드시 국민의 손으로 지켜내도록 하기 위해서 10만 명의 국민 참관인을 끊임없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두 힘을 보태서 반드시 이 땅에서 부정선거를 몰아내는데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클린선거감시단 단장 유승수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응원해 주십시오. 자, 이제는 국민혁명당 사무총장 이동호 사무총장께서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혁명당 사무총장 이동호입니다. 2월 12일까지 야당 후보 단일화를 이루기 위해 양당은 당장 협상에 나서라. 정권 교체를 위한 후보 단일화 촉구 국민혁명당 성명. 첫 번째, 2월 12일까지 후보 단일화 협상을 마쳐야 한다. 최근 수많은 여론조사들이 전체 국민의 55에서 57%의 압도적 다수가 정권 교체를 바란다고 응답하고 있다. 정권을 교체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라는 것이다. 정권 교체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야당 후보 단일화에 있다. 이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뜻이다.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다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획득할 것이다. 정당의 임무는 국민의 뜻을 하나로 묶고 이를 대변하는 것에 있다.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과 많은 국민들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 명령한다. 당장 후보 단일화에 나서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통령 후보 등록이 2월 13일부터 시작된다. 2월 12일까지는 후보 단일화 협상을 마쳐야 한다. 단일화를 위해 후보와 당이 명예롭게 협상에 참여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권 교체를 위한 후보 단일화는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국민들의 명령이다. 국민혁명당을 포함한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은 지난 2019년 10월 광화문 애국혁명을 이루어낸 주역들이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 국민과 함께 투쟁해왔다. 우리가 투쟁한 이유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자립하는 근면 성실한 국민 정신은 자유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구체적 내용이다. 문재인 정권은 소위 촛불 시위로 야당과 국민을 협박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은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위협하였다. 자유민주주의는 전체주의로, 자유시장 경제는 국가 통계 경제로, 한미동맹은 친중동맹으로 자립하는 근면 성실한 국민 정신을 국가의 기리에 사는 존재로 타락시켰다. 2022년 3월 9일은 문재인 정권과 주사파에 의해 자행되어 온 자유 대한민국의 파괴를 중단시키는 날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과 모든 국민들의 염원이다. 문재인 정권과 주사파들의 대한민국 파괴를 멈추게 하는 길은 정권 교체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과 주사파들을 제외한
모든 애국 진영을 하나로 묶고 단결을 이루는 것이 정권 교체의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길이라고 확신한다. 모든 애국운동을 하나로 묶는 방법은 야당 후보 단일화에 있다. 지금 당장 광화문 애국 세력과 양당이 참여하는 후보 단일화 협상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다자 필승론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는 궤변이다. 최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정권 교체를 위한 후보 단일화를 외면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최근 다자 필승론을 강변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당도 대통령 선거 완주를 다짐하고 있다. 양당의 이런 태도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는 배신 행위다. 다자간 대결 구도는 대통령 선거 패배의 길이다. 그 이유는 첫째, 다자 필승론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재집권을 돕는 이적 행위이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야당을 분열시켜 선거에 임하는 다자간 경쟁 구도다.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분열을 이용하여 41%로 집권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다자 필승론으로 보수가 분열된다면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좌파 40% 지지만으로 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둘째, 모든 증거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의 승리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정권 교체는 10년을 주기로 이루어졌다. 단 한 번도 예외는 없다. 노태우, 김영삼 보수정권 10년,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 10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보수정권 10년, 현재 문재인 정권 좌파정권 5년이다. 2002년 김대중 정권의 지지도는 19%에 불과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켰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는 17%로 최악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켰다. 모두 최악의 조건에서 재집권을 성공한 경우다. 5년 단임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는 길은 그만큼 어렵다. 정권 교체 10년 주기설에 따르면 좌파 정권에게 아직 5년의 기회는 열려있는 것이다. 좌파 정권을 5년으로 종결시키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 현재 문재인 정권의 임기말 지지도는 40%를 웃돌고 있다. 역대 정권 중 지지도가 가장 높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는 정권 교체의 걸림돌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여전히 30대 중반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30대 중반의 지지율을 역시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모든 증거는 아직 좌파의 지지세가 강력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역대로 좌파의 지지 강도는 보수의 지지 강도보다 높다. 그들은 하나로 똘똘 뭉쳤다. 현재 호남 지역에서 여론조사는 이재명 후보가 60%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막상 투표에 들어가면 호남 지역은 90%의 지지를 좌파 후보에게 몰아줄 것이다. 호남 지역의 좌파 결집은 곧바로 수도권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정당의 풀뿌리 조직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조직은 대통령 선거에 돌입하면 괴력을 발휘할 것이다. 선거 막판 좌파가 집권한 장악한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는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려고 할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선거 막판 40% 지지를 얻는 길은 그다지 어렵지도 않다. 대통령 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70%다. 이 경우 좌파 40%를 넘나드는 지지도는 다수가 경쟁하는 보수의 분열의 경우에 재집권을 하고 또 남는 것이다. 네 번째, 만일 후보 단일화를 외면하여 좌파 재집권의 길을 열어준다면 그 정당은 해체의 길을 갈 것이다.
현재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지지도가 높은 것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마련한 것이 아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을 실적을 경험한 국민들이 스스로 만든 것이다. 지난 3년간 광화문 투쟁에 나선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이 만든 것이다. 눈보라와 비바람을 뚫고 국민들이 투쟁에 만든 것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정권 교체를 위해 무엇 하나 기여한 것이 없다. 만약 국민들의 정권 교체의 여론에 무임승차한 야당이 정권 교체를 위한 국민들의 염원을 배반하고 후보 단일화를 외면한다면 이들 후보와 정당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국민의 뜻을 배반한 정당이 살아남는 경우는 없다.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2월 12일까지 후보 단일화 협상을 마쳐야 한다. 정권 교체를 위한 후보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다자 필승론을 당장 폐기하라.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이 주도하는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대표를 파견하여 지금 당장 후보 단일화 협상에 나서야 한다. 2022년 2월 5일 국민혁명당.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 사무총장이셨습니다. 다음은 불량정부, 불량후보를 엄단하고 대한민국을 올곧게 세울 국민특검단 단장 이명규 변호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특검단 단장 변호사 이명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자유시민 여러분, 3월 9일 대선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을 한 달 앞둔 현 정세에서 우리 자유시민들과 저희 국민특검단의 투쟁 방향과 투쟁 내용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자유시민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 국민특검단에서 준비한 성명서의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국민혁명당의 후보 단일화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후보 단일화 투쟁만이 3월 9일 대선에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승리하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한다. 우리는 현 정세에 맞추어 이재명의 체포와 구속을 위한 국민특검단 체제로의 전환을 선포한다. 이재명의 죄목은 8천억대 성남시 대장동 비리 사건, 그리고 성남시장과 성남도지사 시절 이재명이와 그 처 김행의가 벌인 시정 및 도정 농단 사건임을 밝힌다. 셋째, 우리는 3월 9일 대선에서 저들의 부정선거 준동을 막기 위하여 선거감시 투쟁과 선관위 불법 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등 법률 투쟁을 선포한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을 한 달이 앞둔 현 정세에서 후보 단일화 투쟁만이 3월 9일 대선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다시 선포합니다. 그리고 후보 단일화 투쟁은 국민혁명당을 중심으로 또 국민혁명당의 고영일 후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 투쟁이 중요한 이유는 3월 9일 대선이 단순한 대통령 선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3월 9일 대선은 대한민국
헌법 세력과 반헌법 세력의 대결,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북한 인민민주주의 세력의 대결, 그리고 중국 공산당 세력과 자유우방 세력 간의 대결이기 때문입니다. 3월 9일 대선의 승리는 지난 5년간 문재인에 의한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과 척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월 9일 대선 승리는 이재명이를 앞세워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주사파 세력에 대한 심판과 응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들은 이미 3월 9일 대선 승리를 강탈하기 위하여 전선을 단일화하였습니다. 적들은 집안 어른에게 쌍욕을 일삼고 동네 양아치 건달패들을 거느리며 마누라를 앞세워 도정을 농단하던 천하의 잡놈 이재명이를 얼굴 마담으로 내세웠습니다. 대장놈! 다 때려부셔라! 찢어버려! 소개새끼 이재명! 대장놈이야! 그리고 저들은 여론을 조작하고 사전 투표 확대를 기도하며 부정선거까지 획책하고 있습니다. 현 정세는 우리들에게 그만큼 엄묵하고 3월 9일 대선 승리의 길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국민혁명당 고영일 후보를 제외하고 그 밖에 난립하고 있는 여러 후보들, 즉 윤석열, 안철수 따위 등은 이번 대선의 본질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임시 미봉의 사탕 발림 정책들을 읊조리기만 하면 그것으로 3월 9일 대선의 승리가 보장되는 듯 착각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둘러싼 현 정세의 엄혹함에 대한 윤석열과 안철수의 안일한 인식만으로는 그들이 설사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장관 하나 임명하지 못하고 법률 하나 통과시키지 못할 것이 명약환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윤석열과 안철수에게 현 정세에서 대선 승리를 위한 대토론회에 참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윤석열과 안철수는 즉각적으로 고영일 후보와 함께 대토론회에 나와서 현 정세의 엄혹함을 공유하고 대선에서 대한민국 헌법 세력,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승리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대선 승리를 담보하기 위해서 논의해야 할 방안 중에는 후보 단일화 논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윤석열과 안철수는 이재명이와의 TV 토론회는 응했습니다. 이재명과 함께 토론한다는 것은 대장동 개발 비리 주범 이재명이를 대선 후보로 정당화시켜주는 노름에 참가한 것과 같습니다. 윤석열, 안철수가 이재명이를 위해서는 토론 노름에 응하면서도 우리 자유시민들이 요구하는 국민혁명당 고영일 후보와의 단일화 토론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윤석열과 안철수 역시 헌법 파괴 세력, 북한식 인민주의 세력, 그리고 중국 공산당 세력에 부역하는 자들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투쟁의 칼 끝은 결국 윤석열과 안철수를 겨냥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3월 9일 대선에서 후보 단일화 투쟁만이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위대하고 유일한 투쟁임을 다시 한번 선언하며 윤석열과 안철수에게 즉각 대토론회에 응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재명이라는 자는 8천억 규모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만으로도 지금 당장 구속되어 법정 최고형으로 처단되어 마땅한 자입니다. 8천억 규모의 대장동 비리 사건의 핵심은 대장동 원주민들의 피눈물 같은 땅을 빼앗아 그 위에 아파트를 짓고 수천 명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천금 같은 재산을 빼앗아 만든 돈으로 선거 노름, 재판 노름, 그리고 뇌물 노름을 벌인 사건입니다. 이재명이는 이미 구속 기소된 그 졸개들인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영이 등과 함께 재판받고 구속돼야 할 자일 뿐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는 가증스러운 거짓말을 일삼고 대통령 후보 노름을 하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은 이재명의 손아귀에 들어가 구속 기소는커녕 이재명이를 소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특검단은 자유시민들과 함께 헌법상 국민저항권에 기초하여 이재명이를 직접 우리 손으로 체포 구속하기 위하여 이재명 체포와 구속을 위한 국민특검단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합니다. 이재명의 체포와 구속을 위한 국민특검단은 수사관들과 검사를 모집하고 국민 법관들도 모집하여 이재명이를 직접 체포하고 수사하고 재판하고 처단할 것입니다. 이재명이를 법정 최고형으로 처단하여 이재명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그렇지. 법정 최고형으로 감옥으로 보내. 3월 9일 대선 선거 부정을 위한 적들의 준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작, 사전투표 확대, 그리고 단일화, 후보 단일화 투쟁, 반대 등이 모두 선거 부정을 위한 사전 준비 행위들입니다. 4.15 부정선거 재판을 시작하지도 않은 채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는 것은 참으로 처참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 정세 속에서도 우리는 부정선거를 막고 3월 9일 대선 승리를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국민특검단은 국민혁명당의 부정선거 감시 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배상 청구를 중심으로 법률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후보 단일화 투쟁과 부정선거 감시 투쟁만이 3월 9일 대선 승리를 위한 유일한 길임을 알고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늘의 금문이 성긴 것 같아도 놓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적들이 바로하고 있으나 우리의 승리는 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연사는 국민특검단 문수정 변호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문씨가 같은 문씨가 아니야. 같은 문씨입니다. 문씨라서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정선거를 밝히는 건 누가 합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할까요? 근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는 없었다, 부실선거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실선거만 있고 부정선거가 없는데 선관위는 왜 있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행정안전부 직원들이 다 하면 됩니다. 결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가 있다는 그 전제하에 일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는 또 누가 밝힙니까? 정치인이 밝힙니까? 아니면 지가 하지도 않은 짓을 지가 했다면서 다른 시민들 힘들게 하는 정치인 지망생들이 합니까? 우리들이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 과연 할까?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한다고 봅니다. 100%. 지난 인터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정선거는 서로 비등비등할 때 한 숟갈 딱 얹어서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좋은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지지율이 엄청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부정선거를 하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4.15 부정선거가 어떻게 그 꼬리가 밟혔습니까? 데이터가 이상해서 밟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속 자기들이 질 것 같은 선거에는 부정선거를 안 하고 자기들이 조금만 더 하면 이길 것 같은 선거에만 부정선거를 한다고 하면 데이터가 들쭉날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모든 선거에는 전부 다 부정선거를 저질러서 데이터도 계속 똑같은 걸 만들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다시는 여러분들의 감시망에서 걸리지 않도록 그런 잔꾀를 쓸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런 잔꾀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부정선거를 밝힐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참여만이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습니다. 고작 정치인 하나가 부정선거를 밝히는 거 아닙니다. 오로지 여러분들과 우리들이 합쳐서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해주십시오. 부정선거를 밝히는 건 오로지 여러분들과 우리들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원하구나. 자, 수정이야. 우리 언론 그리고 방송 그리고 기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함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순서가 두 가지 남았는데 다음 연사는 서초갑 우리 국민혁명당 대변인이시고 또 서초갑 이번에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신 구주아 변호사님 나오셔서 멋있다. 오늘 주제에 후보 단일화와 그리고 공정 선거를 위한 말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혁명당 대변인이자 국민특검단 구주아 변호사입니다. 멋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바로 선거, 투표입니다. 우리의 투표권이 도둑맞는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도둑맞는 것이고 우리의 국가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명이 도둑맞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른 기본권 다 중요하지만 투표권, 우리의 선거 절대로 도둑맞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 4.15 총선에서 우리의 투표권이 어떻게 됐습니까? 도둑맞았습니다. 그 증거를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똑똑히 보십시오.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 이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선거에서 이긴 사람이 그것도 예상할 수도 없는 대승을 거둔 집단이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웃질 않아. 제가 항상 예를 듭니다. 제일 졌으니까. 월드컵 결승전에서 골 넣은 선수가 그 감독 코치가 선수들의 환호를 자제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체조 선수들 그리고 피겨스케이트 김연아 선수가 연기를 끝내고 심사위원들의 결과 발표를 기다리다가 금메달을 따는 점수가 나왔는데 옆에 있는 코치가 선수를 자제시키는 경우를 여러분 스포츠 역사상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여기 왜 이러는 겁니까? 죄를 졌으니까 저러겠지. 죄를 졌으니까. 자, 뭔가 찔린 거야. 한 장을 더 보여드릴게요. 한 장 더 있다. 한 장 더 있다. 자,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전 투표. 아니, 동료. 사전 투표를 동료. 사전 투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전 투표를 하는 것과 본 투표를 하는 것이 그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같은 선거인데. 없죠. 근데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는 거냐 도대체. 사기 치려고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 이유가 있지. 여러분, 우리 그 이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유를.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특정 정당한테 유리하다?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본 투표하려는 사람들을 사전 투표로 끌고 오면 그게 이 당에 유리해집니까?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A라는 후보를 찍으려고 하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사전투표로 가면 B 후보를 찍습니까? 이게 무슨 개 같은 소리입니까 이게? 개소리야. 개소리야. 자, 개소리라고. 이 집단과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의 주범이라거나 주동조라거나 그것까진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누가 주동했는지는 아직 밝혀진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정선거를 이 사람들이 했다고 안 했습니다. 부정선거를 없애고 공정한 선거를 하자는 의미에서 이 증거들을 찢어 없애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찢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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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인하게 찢어버려봐. 찢어버려. 그렇지. 이거 외에도 그런 의혹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증거는 얼마든지 많아요. 자, 대법원에서 왜 6개월 안에 끝내야 될 선거를 2년이 재판을 2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시작도 안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이유를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그렇다고 대법원이 다른 재판 안 하는 것 같습니까? 다 해요. 이재명 재판 해가지고 무죄 때려주고 할 것 다 하는데 부정선거 재판만 안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냐고요.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전 국민이 다 알고 다 제기하는데 특정 세력에서 뭘 안 하고 있습니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왜 고소를 못 하냐고요? 보인다고. 다 보여. 재판하면 조사해야 되고 수사해야 되고 증거 밝혀야 되니까 안 하는 거 아닐까요? 다 보인다고. 야, 자, 부정선거를 안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관심이 필요하고 이런 거를 보고서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 한다면 그분 상식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고 우리의 한마디 발언 그리고 행동 반드시 행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자 누구도 여러분들의 권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각자가 나서서 싸우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의 권리를 대신 찾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행동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번 국회의원이셨던 종로에 이번에 출마하신 구본철 국회의원 후보 이번에 연사로 오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큰 모습 두 사람이 있습니다. 뭐 다 아니까 윤석열, 안철수 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가 큰 모습들의 수준을 다 알았습니다. 뭐가 잘나서 너희들이 뭐가 능력이 있다고 주인인 국민들이 하나가 되라고 하는데 그러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닥치고 다니라 해라. 너희들은 큰 모습일 뿐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윤석열 캠프, 안철수 캠프에 무슨 티켓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광화문 시민사회 세력은 저들과 담을 쌓고 있습니다. 저들은 정권을 창출하면 마치 우리가 자기네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티켓을 뺏을까봐 우리를 벌레버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일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 이름으로, 우리 주인의 이름으로 저 큰 모섬들에게 명령합시다. 단일화 해라! 단일화! 그래서 정권을 찾아오면 우리는 저 썩은 종북주사파와 달리 우리 주머니 채울 생각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머니 비었어. 그렇다고 단일화 후보가 정권을 가져온다고 여러분 주머니에 이런 한 푼 여러분 기대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두 가지는 원합니다. 여태까지 대한민국을 개판 5분 전으로 만든 문재인을 매국노로 처벌하고 그 부역자들이 챙긴 돈, 재산, 따라서 매국노 재산 환수법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재산을 다 빼먹은 자들의 재산을 다시 뺏어야 되겠습니다. 평화를 입에 달고 살면서 결국은 대한민국을 전쟁의 수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저 북한에 줄을 대고 있는 종북주사파와 그 떨거지들을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숨쉬고 살지 못하도록 주사파를 척결하는 법도 우리가 만들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의로운 분들이 건국하고 이렇게 잘 살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 땅의 재산과 이 땅의 희망을 북한 김정은이에게 빨대 꽂고 오히려 그것에 희망을 거는 종북주사파가 다시 이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을 못 볼 것 같아서 그동안의 추위와 어려움을 극복하며 지금까지 애쓰고 있는 우리 애국 시민들이 단일화라고 요구하는데 우리 주머니 채우려고 그래서 단일화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숨통이 끊어지게 생겼으니까 단일화라고 얘기하는데 저까지 것들이 뭘 잘났다고 단일화를 거부합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월요일날 화요일날 저 정치 쓰레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 쳐들어가서 우리가 결론을 냅시다. 맞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그동안에 가졌던 우리 애국심을 편치 말고 이제 우리 국민이 우리 애국시민이 주인된 의식으로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바로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단 한 건의 부정선거가 없도록 우리가 마지막 에너지를 다 쏟아야 합니다. 이제 각 단체들이 많은 공정 시민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유성서 변호사가 하고 있는 크린선거 시민행동이 바로 그 역할을 할 것이고 우리 국민혁명당이 중심에 서서 그야말로 아무런 보답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대한민국에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방울의 피도 다 쓸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드리며 국민혁명당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후보철 후보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광고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오늘 오후 4시에 국민혁명당 대통령 선거 사무실에서 토론회가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모든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